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저 1000명 찍고 싶어요. 1000명. 제발 학원생 분들만 좀 모아도 1000명은 될 것 같아. 좀 너무하는 것 같지만 그죠? 너무하는 것 같지만 그 저번에 제가 설명 드렸나요? 누구 그 유튜브 보니까 그 고양이 돌아다니는 길고양이 있잖아요. 맞죠? 길고양이가 이제 자기 집에 계속 서성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길고양이를 이제 자기 집에서 이제 키우려고 하는데 본인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그 고양이를 돌볼 돈이 없어가지고 학생이다 보니까 알죠? 그거를 이제 올렸어. 올렸더니 조회수가 270만 나왔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수입을 공개한 거예요. 왜 공개했냐면 그 이제 고양이 보셨나요? 알고 계시는 모르세요? 고양이 그 이제 그 뭐지 그 접종도 하고 중성 좀 많이 든다면서요. 중성 접종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 타워, 캣타워 그거를 설치를 하는데 얼마 좀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동영상 조회수가 270만인데 보니까 달러로 몇 달러였나? 5,700달러. 조회수 270만. 5,700달러 계산해보면 환율 계산하니까 700만 원, 우리나라도 7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하나 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씨. 그러면 진짜 맨날 올리는 사람, 구독자 수 많은 사람도 조회수 막 한 몇십만씩 찍히잖아요, 계속. 그래서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 번다는 게 진짜, 그거는 좀 조회수가 합치면 800만 넘어가면 그 정도 받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요즘은 그거 아니에요. 요즘은 우리 대학 잘 가자가 아니죠. 어느 하나만 열심히 잘해라 말고. 그죠? 유튜브만 잘해도 대박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송만 잘해도 요즘은. 진작에 할걸. 몰랐지. 그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죠? 여러분도 뭔가 딱 나시죠? 그죠? 뭐 그런 거 보면. 조회수 270만이면 700만 원 한 달에. 아시죠? 좋은, 유용한 정보의 제공. 그죠? 네. 근데 한 20만만 찍어도, 어휴, 그죠? 부수입이 그냥 아주. 자, 보실게요. 그래서 전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 영상 올리면 좀 올라가겠지? 좀 다 해보려고. 네. 자, 보시면, 은근히 좀 될 거예요. 우리 학원생만 모아놔도. 그죠? 다 공개를 올려놓고. 자, 보시면. 저는 질보단 양으로 동영상 엄청나게 많아요. 거의 170개 될걸요? 동영상. 그중에 몇 개 삭제하고 잘 안 들리는 거. 자, 보실게 이제는 뭐냐면 공통사용재와의 매입이 아닙니다. 처분입니다. 처분.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죠. 뭐냐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내가 전세버스하고 시내버스에 같이 사용하던 기계를 처분한 거예요. 아셨죠? 근데 보시면 자, 그럼 우리는 처분 쪽은 공급가액을 얼마로 할 건지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처분은 여러분들 과세사업에 쓴 것만큼이 매출액이에요? 면세사업에 쓴 것만큼이 매출액이에요? 과세사업이죠. 면세사업에 쓴 것만큼 여러분들 뭐예요? 그거는 매출세가 안 내죠, 여러분들.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자, 들어보실게요. 여러분들 현대차가 과세사업자죠? 현대차가 쌀 팔면 면세일까요, 과세일까요? 면세예요, 여러분들. 항상 면세가 우선이에요. 우리가 일시적 우발적인 재화 있죠? 걔네들은 우리가 면세 우선의 원칙이라 불러요. 과세 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팔아야지만 과세, 나머지 싹 다 면세입니다. 일시 우발적인 거. 아셨죠? 그래서 농협에서 건물 팔아도 면세입니다. 농협은 면세이기 때문에 면세가 과세 판 면세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여기 보시면 이거죠. 내가 그러면 공통으로 사용한 기계를 2,000원에 팔았대요. 그러면 2,000원이 다 과세냐? 아니죠. 공통이니까 과세 사업에 쓴 60% 곱한 1,200원만큼이 여러분들 공급가액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공급가액은 얼마로 볼 거냐? 뭔 소리야? 소리 안 들리세요, 여러분들? 제 마음이 불타고 있잖아요. 이거 불새에서 한 거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한번 해보고 싶었어. 제 얼굴에 했지만. 이걸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한 김 해봤어. 생각나서. 무시하시고, 여러분들. 에릭 생각하지 마시고, 에릭 생각하다 제로 부분 깜짝 놀라시고.
기분 갑자기 나쁜데? 네, 보시면. 그래서 2,000원에 60%인 1,200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공통사용제와의 매입은 전부 다 당해 과세 기간이었죠. 그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는 전기입니다. 당해 과세 기간이 아니라 직전 과세 기간 씁니다. 일단 여러분 이거죠. 왜냐면 여기는 처분가액이니까 일단 과세 사용 비율만큼이잖아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과세 사용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세무공무원이. 그럼 대신할 비율을 써야 되겠죠. 과세 사용 비율을 대신할. 맞죠? 그럼 과세 사용 비율을 대신한 건 우리가 전체 매출액에서 과세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근데 얘는 단기가 아니라 직전 과세 기간 씁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외우시는 게 아니겠죠. 아시죠? 해볼게요. 자, 들어보시면 아까 해볼까? 뭐냐면 아까 요걸로 해볼게요. 좀 비교 잘 하셔야 돼요. 왜 단기를 쓰는지. 보시면 요거예요. 여기. 여기. 뭐냐면 이건 아까 밑줄 친 거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 들어보시면 뭐냐면 그럼 녹화하고 있나? 하고 있구나. 자, 뭐냐면 내가 만약에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같이 하는 이제 매입 쪽이에요. 아까 했던 매입 쪽. 그럼 내가 공통사용재화를 언제 샀냐면 2월 언제라고 할까? 오늘이 3월 2일이죠. 3월 2일 날 주고 샀대요. 되셨죠? 그리고 우리가 정산은 6개월치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내가 매입세액을 얼마를 불공제 받을지는 7월 25일 날 신고할 때 알아요. 되시겠어요? 아니 내가 일단 상대방이 달라는 데 다 줘야 돼. 왜냐면 매출세액은 매출자가 낼지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을이래요. 을이 근데 100% 과세사업자래요. 100% 과세사업자한테 공통사용재화를 매입을 한 거예요.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100% 과세사업자한테 근데 나는 면세사업하고 과세사업을 같이 해요. 그래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같이 사용할 기계를 사온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그냥 전부 다 100% 과세사업자인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1,000원에 팔 때 세무서에 100%인 100원 다 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매입자는 매출자가 달라는 데를 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100원은 언제 줬냐면 3월 2일 날 줬어요. 아셨죠? 근데 내가 매입세 공제를 받을지 말지는 신고할 때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정산이라고 하면 이 40원의 불공제죠. 이 40원의 불공제를 언제 받을지는 7월 25일 날 그때 신고해요. 정산은. 이해되세요? 그럼 우리가 매입한 게 3월 2일이면 1기 과세 기간이죠. 1기. 그러면 1기 과세 기간은 1월부터 6월이잖아요. 그럼 단기의 6개월치 비율을 알기 때문에 단기 비율 쓰는 거예요. 단기 과세 기간 비율. 되시겠어요? 결론부터 다시야. 공통 매입세액을 부담한 사람은 요 40원의 이때 우리가 100원 전부를 주고 이 공통 매입세액 중에서 얼마가 공제가 되고 얼마가 불공제가 되는지는 신고할 때 계산한다고요. 요 40원을 7월 25일에 계산한다고요. 이게 정산이라고 하면.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과세 기간 비율 쓰는 거 6개월치. 되셨어요? 근데 공통사용재와의 지금은 처분이에요. 지금부터 하는 건 매입이 아니라 다시 옆쪽 와서 자, 보시면 왜 전기를 쓰는지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해보면. 자, 갑이 겸용사업자를 이제 판매하는 놈이 겸용이에요. 아시죠? 전세버스하고 시내버스를 같이 하는 사업자가 그거에 대한 재화를 2,000원에 판 거예요. 5월 7일 날. 5월 7일 날 언제인지는 무시하시고.
무시하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카톡에 뜰 거예요. 자, 월 7일. 되셨죠? 그럼 일단 읽기. 근데 이제 상대방이 과세사업자인 거예요. 되시겠죠? 그럼 나는 상대방한테 2,000원에 10%인 200원을 다 걷어요? 아니죠. 과세사업에 쓰는 건 60%고 면세사업에 쓰는 건 40%니까 내가. 맞죠? 그러면 이 과세재화를 2,000원에 팔 때는 60%인 1,200원만 나의 매출액이에요. 나머지 800원은 면세 매출액이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나는 7월 25일 날 2,000원의 과세 사업에 쓰는 60%만큼만 나의 과세 공급가액이 되는 거예요. 세무서에 신고할. 이해되시겠어요? 여기에 10%인 120원을 7월 25일 날 내는 거고.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그래서 겸용사업자인 갑은 을한테는 1,200원 더하기 120원의 세금 계산서 주겠죠. 근데 나머지 요 2,000원의 면세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40%는 면세잖아요. 과세사업자가 면세재화를 공급한 면세예요. 현대자동차가 쌀 팔면 면세입니다. 면세. 아셨죠? 그러면 면세로 파는 거죠. 나머지 40%는. 2,000원에 40%는 면세로 파는 거예요. 그럼 면세로 파는 건 계산서 주는 거죠. 상대방한테. 그러면 처분한 2,000원의 면세 비율인 40%만큼은 면세 공급가액이고요. 그럼 얘는 면세니까 상대방한테 부가세 안 뜯어요. 그럼 이때 계산서 주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나는 상대방한테 120원을 뜯어야죠. 이 120원을 뜯을지 말지는 신고할 때 계산해요? 아니면 처분할 때 계산해요? 얘는 처분할 때 계산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2,000원에 팔았을 때 나 60%만큼 사용하고 있으니까 1,200원에 120원만큼은 뜯어야 되겠다. 120원 뜯을지 말지는 내가 처분하는 5월 7일에 계산하는 거지 신고할 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내가 2,000원에 매출했고 면세 쓰는 800원 있죠? 이것만큼은 여러분들 계산서 발급하는 얘는 안 뜯죠. 그래서 얼마를 뜯고 얼마는 면세이니까 안 뜯고 이거를 내가 언제 계산하는 거냐면 신고할 때 이거 납부하는 거고 신고할 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통사용재화를 처분할 때 뜯을 거면 이때 계산해야 돼요. 5월 7일 날 아까 했던 공통사용재화 매입은 공제를 언제 받을지 불공제를 언제 받을지 신고할 때 하는 거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5월 7일 날 계산해야 되는데 이때는 1기 전체 6개월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1월 달부터 6월 달 안 나오잖아요. 5월 7일 날 계산하는 건데.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통사용재화 처분은 처분하는 시점에 매출세액을 내가 얼마를 내야 될지 계산해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때 계산해야 되는데 그때는 단기 6개월치가 온전하게 안 나와요. 그래서 단기의 비율과 비슷한 직전과세기간 비율 쓰는 거예요. 조선말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유가 다 그거예요. 그래서 공통사용재화의 처분은 직전 씁니다, 여러분들. 공통사용재화의 매입은 신고할 때 우리가 공제, 불공제 계산하는 거니까 그때는 단기 쓰는 거고. 아셨죠? 이렇게. 되셨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보시면. 여기. 안분계산의 배제. 자,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안분계산 안 한대요. 아까 했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배제랑 똑같아요. 계산하고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보실게요. 여기. 자, 여기. 직전과세기간이니까 직전과세기간 쓰는 거 여러분들. 직전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5%도 안 된대요. 이거 봤었죠, 우리? 아까 뭐였어요? 우리 아까 매입 쪽은? 잠깐만. 아이고, 다시. 예.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예. 다시. 요거였죠. 아까 매입 쪽은 요거. 아래쪽. 여기. 좀 이렇게 늘릴게요. 위로 좀 이렇게. 이렇게. 야. 그렇죠, 우리 아까 안분계산 배제
배제하고 전액 공제가 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였었냐면 아까 예, 우리가 여기 공통사용제와 매입이니까 얘는 단기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면세 비율이 워낙 낮으니까 전부 다 과세 매입으로 보겠다라고 했잖아요. 단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우리가 안분하고 정산했었고, 그죠? 그다음에 아까 해당 과세 기간에 공통 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 얘랑 똑같이 가요. 해볼게요. 여기는 공통 매입세액이죠. 매입세액. 맞죠? 근데 얘는 뭘까 보시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분 계산을 배제하고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 표준으로 한다는 그냥 여기에서 만약에 면세 비율이 요게 2%래. 2%. 여기 2%래. 2%면 중요하지 않죠. 그럼 다 그냥 과세 사업으로 판 것처럼 보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면세 비율이 적으니까 다 과세 비율 100%다라고 보겠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여긴 보이죠? 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니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공통사용재와 처분이 만약에 5천만 원 이상이라면 면세 비율이 2%, 5% 미만이라도 얘는 공통사용재와 처분에 안분하겠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럼 얘는 왜 5천만 원이에요? 아까 걔는 5%, 걔는 아까 500만 원 이상이었죠? 근데 여기는 5천만 원 이상이잖아요. 왜일까요? 둘은 같거든요. 거기는 매입세액이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공급가액이에요. 세액의 10배 곱하면 그게 금액이죠, 여러분들. 일치하는 거예요, 둘이. 여기는 금액 기준이니까 10배 곱한 거. 거기는 세액이니까 이 5천만 원에 10% 곱한 500만 원으로 바뀐 거고. 둘은 차이 없어요, 여러분들. 단지 금액이냐, 세액이냐 차이예요, 그냥. 아셨죠? 진짜 회사해보시면. 아까 그거죠. 해당 과세 기간에 아까 뭐였어? 5만 원 미만이었죠, 아까는. 공통 매입 세액이. 그럼 여기는 금액이니까 10배 곱해 50만 원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과세 기간에 50만 원 미만인 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을 설명할 때가 됐어요, 이제. 해보면. 자, 신규로 사업을 했대요. 그럼 여러분 신규로 사업하면 직전과세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직전과세 우리가 공통사용재와 처분의 안분 있죠? 얘는 직전과세 기간 해야 되는데 직전과세 기간이 없죠? 그럼 그냥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전액 다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얘도 대응되는, 우리가 항상 여러분 매출세액을 내는 건 뭐예요? 매입세 공제는 매출세액을 내니까 공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시면. 아이고, 좀 왔다 갔다 하기 힘들다, 이거. 여기에요, 여기. 자, 신규로 사업해서 직전 과세이 없대요. 우리 아까 직전 과세 기간이 없으면 전액 과세였죠. 공통사용재와 처분. 그럼 전액 과세니까 매입세도 전액 공제가 돼야죠.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둘은 같이 가는 거예요. 단지 금액은 우리가 달리 가야죠. 왜냐하면 공통사용재와는 세액이라고 돼 있고, 아까 했던 공통사용재와의 처분은 금액이라고 돼 있으니까 당연히 10배 차이가 나야죠, 여러분들.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항상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을 내니까 매입세 공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이 폐업시 잔존재화에서 했었죠. 맞죠? 80%만큼 사용하고 폐업하면 80%만큼 공제해 주는 게 맞다. 맞죠? 당초에 다 공제 받았으니까 20% 토해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여기 할게요. 아까 했던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 다시 이걸 면세로 바꿔야지.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우리가 아까 보시면. 자, 아까 내가 건물을 매입하고 계속 사용을 했어요. 계속 사용하면서 재계산했죠. 그랬다가 이 공통사용재화를 850원에 처분했대요. 되셨죠? 그럼 처분하면 단기 거 써요? 직전 거 써요?
좀 직전 거 쓴다면서 공통사용재와의 처분은. 맞죠? 그러면 얘는 면세 비율이 요때 60%죠? 그 반대로 얘기하면 과세 비율이 40%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이 과세 기간에 처분해서 공통사용재와 처분했어요. 공통으로 사용하는 건물 처분했어요. 처분하면 얘는 요때 과세기간 비율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직전 과세기간 쓰는 거니까 우리 공통사용재와의 처분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850원에 당연히 여기 면세비율이 60%니까 우리 지금 과세이기 때문에 과세비율은 여기 40%라는 얘기예요. 맞죠? 과세비율은 면세비율 60%면 과세비율은 40%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40%인 340이 과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공통사용재와 처분. 이해되셨어요? 그럼 얘는 40%만큼 여러분들 우리가 과세가 되니까 40%만큼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되셨나요? 여기는 면세 비율이니까 과세 비율은 40%죠. 40%니까 40%만큼 공제받는 게 맞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통사용재와의 처분은 40%만큼 내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공통 납부 환급세 재계산은 40%만큼 내니까 40%까지만 재계산하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과세비율 바꿔볼까? 여러분 이거를 면세비율로 보니까 여러분이 뭐지 이렇게 되시는 건데 보시면 자 여기 과세비율이에요. 과세비율. 나머지 보지 마시고 자 그럼 과세비율은 요때 여러분들 40%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공통사용재와 건물을 요때 처분했대요. 처분하면 요 과세 비율 40% 못 빼서 340원에 10%를 여러분들 우리가 뜯어내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과세한 게 40%니까 매입세액도 여러분 40% 공제받는 게 맞다라고요. 그럼 우리가 재계산할 때는 요 40%까지만 재계산하고 요때 20%라고 재계산 안 한다고요, 이때는. 이해되시겠어요? 왜냐하면 처분 자체를 여기 보셔야 돼. 면세비율, 과세비율. 공통사용재와의 처분은 직전과세기간 쓰고요. 그럼 40%만큼 과세가 됐으니까 매입세 공제는 매출세액을 내니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입세 부담했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매출세액을 내는 게 40%잖아요. 그럼 매입세 공제도 40%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요때 면세 비율이 20%래요. 그럼 이때 과세 비율이 80%라는 거잖아요. 이때 재계산을 해주면 매입세 공제는 80%로 받는 거잖아요. 매출세액은 40% 내는데 매출세액은 직전과세기니까 40% 내는데 매입세 공제는 요때 재계산하면 80% 공제 받는다니까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우리가 공통사용재와를 처분하는 과세기간은 재계산 안 한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거기 어디에 있냐면 왜냐면 시험에 말문제 내거든요. 어디 갔냐? 아, 여기 있구나, 여러분들. 361페이지. 자, 361페이지 맨 아래 가로 4번 적용 배제 보이세요? 361페이지 가로 4번 적용 배제 보이세요? 요게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뭐냐면 동그라미 2번입니다. 밑줄. 공통사용재와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 전기 쓰겠죠. 전기니까 올해에 이렇게 과세 비율이 80% 나오더라도 재계산 안 한다고요. 이때는 항상 과세가 되는 비율과 매입세 공제가 되는 비율은 일치해야 돼요. 요게 핵심.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매입세 공제는 매입세 부담했으니까 착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매출세액을 내니까 해주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는. 아셨죠? 그래서 매출세액이 과세되는 것과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비율은 꼭 똑같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무서는 세금의 손실을 보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주시냐면, 어디 갔지? 아, 이거 아닌데? 300
공통사용제와의 처분이 없죠. 네, 죄송해요 여러분 이거 없네요. 네. 자 이제 여기 보실게요 여러분들. 자 제일 더러운 문제가 얘입니다. 뭐냐면 요거. 자 공통사용제와의 매입 처분이 동일 과세기간인 경우 뭐냐 한번 들어보실게요. 여기. 요것도 시험에 냈었어요. 보시면 자 내가 아까보다 지금 내가 시내버스하고 전세버스를 같이 해요. 같이 해서 시내버스하고 전세버스를 정비할 기계를 2기 때 사온 거예요. 2기 때. 아시죠? 매입이 먼저가 되겠죠. 처분 어떻게 먼저 해요? 사와야 처분하는 거지. 근데 이 기계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안 들어가지고 동일한 2기 과세기간에 처분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실제로 눈에 보이기에는 우리가 매입이 먼저고 처분이 나중이에요. 실제로 당연히. 매입하고 마음에 안 드니까 처분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공통사용제와의 처분은 언제 비율 써요? 2기 비율 써요? 직전 비율 써요? 직전이잖아요. 맞죠? 우리가 처분의 안분은 어떻게 해요? 일단 실제로 매입과 공통사용제와의 매입과 처분은 매입이 실제로는 먼저고 처분이 나중에 일어나지만 안분 계산은 처분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처분의 안분은 아까 처분하는 시점에 재계산, 처분하는 시점에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은 신고할 때 얼마가 공제될지 불공제 받을지 이때 계산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안분 계산은 처분이 먼저예요. 실제로는. 이해되시겠어요? 조선말? 아시죠? 그러니까 매입하고 처분은 매입이 먼저예요. 하지만 안분은 처분이 먼저라고요. 처분의 안분이 먼저고 매입의 안분 나중이에요. 신고할 때 한다면서 매입의 안분은. 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처분의 안분은 언제 비율 써요? 단기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 그죠? 직전 과세기간 쓴단 말이에요. 전기. 그럼 매입의 안분을 단기 거 쓰면 아다리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처분하는 비율만큼 우리가 매입세 공제가 돼야 된다면서요. 그죠? 그래서 얘도 예외적으로 전기 거 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원래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건 뭐냐면 공통사용제와의 매입과 처분이 다른 과세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과세기간에 아까부터 요거 아까 보시면 어딨냐? 요거죠. 요거. 우리가 여기 공통사용제와를 매입을 하고 한참 뒤에 처분하면 이때는 우리가 둘이 겹치지가 않아요. 겹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공통사용제와의 매입의 안분을 단기 과세기간 하면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거. 이거 꺼지고 여기 이렇게 우리가 동일 과세기간에 공통사용제와 매입 처분하게 되면 맞죠? 매입 처분하게 되면 우리가 처분의 안분을 먼저 한다니까요. 그럼 처분의 안분은 전기과세 비율 써가지고 과세할 거잖아요. 그럼 매입세 공제도 항상 처분되는 비율만큼 매입세 공제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 매입의 안분을 단기 걸 쓰게 되면 얘는 전기과세 비율인데 얘는 단기과세 비율이니까 과세가 되는 거하고 매입세 공제가 되는 비율이 달라요. 그럼 안 된다니까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매입의 안분은 예외적으로 동일과세기간 매입 처분이면 얘는 직전과세기간 비율 써요. 되셨어요? 이걸 이제 곧 풀 거예요. 그 문제가 있거든요. 좀 들어. 되셨죠? 이렇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운명을. 이유는 설명했잖아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매출세액이 과세가 되는 거하고 다시 한번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는 비율을 일치해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회계 1급 때 배우셨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전 가르치거든요. 네, 저 잘났다.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자, 357페이지. 자, 357페이지 맨 위에 제목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입니다.
썼죠? 이 공통매입색 안분계산은 원래 단기과세기간 거 썼었죠? 근데 자 동그라미 2번 제목의 밑줄입니다. 공통사용재화를 동일과세기간에 매입하고 공급시 그때만큼은 매입색 얼마 공제되고 불공제 얼마 될지는 밑줄, 직전과세기간 밑줄. 그리고 저자분이 아예 설명을 해놨어요, 거기. 그 손가락 표시 보이세요? 밑줄 좀 칠까요? 손가락 표시 두 줄. 공통사용재화를 공급시 직전과세기간으로 과세표준 안분계산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해당 자산의 공통매입세액도 직전 과세기간의 면세 공급가액 비율만큼 안분계산해야 처분의 비율과 우리가 매입세 공제의 비율이 일치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5천만 원 없나? 죄송한데 있을 건데? 어디 갔지? 왜 이게 없지? 공통사용재와의 처분이 없나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공통사용재와의 처분 몇 페이지라 적어놨지? 357페이지? 이거 뭐 붙일게. 357. 이거 처분의 안분은 교재에 없네요. 매입의 안분은 있는데 처분의 안분 없어가지고 혹시 처분의 안분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나중에 이거 시험에 내긴 말문제로 내긴 하니까 보세요. 처분의 안분은 교재에 없어요. 지금 한국 우리가 매입의 안분만 다 있더라고 교재에. 이것도 시험에 냅니다 실제로. 말문제. 오늘 숙제 낼 때 말문제 있거든요.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14페이지입니다. 아까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14페이지. 14페이지 4번. 제가 아까 나눠드린 유인물 14페이지의 4번. 이거 여러분들 10분 드려볼게요. 시각. 14페이지 4번이 여러분들 지금 동일과세기간의 공통사용자 매입처분이거든요. 자, 4번이고요. 자, 회사는 780번. 네, 소환 치셔도 되고요. 소환. 네, 소환 치셔도 되고. 소환. 여기가 그나마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회계 1급하고, 회계 1급 세무 2급하고. 물론, 신고서도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내일 할게요, 신고서는. 자, 4번 좀 부탁드려요, 여러분. 문제 읽으시고. 네, 시간은 9분 정도 드릴게요. 10분은 좀 너무 오래 걸린다. 지금 우리 하는 거 매입의 안분입니다, 여러분. 그거.
어려우신가 보다. 자, 여러분 보실게요. 자, 여러분들 요겁니다. 그 7월 14일 날 여러분 조심하실 게 우리 지금 문제가 공통 문제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 작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자, 문제를 읽어보면은 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지금 일단은 7월 14일 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계장치를 샀고 9월 28일 날 팔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7월 14일 날이면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가 이기잖아, 이기. 그럼 겸용사업자의 이기의 예정신고기간의 공통매입이면 안분계산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안분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 원래 안분계산은 단기 3개월치로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는 동일과세기간에 매입하고 처분한 거죠. 처분했으니까 요 처분의 안분은 직전과세기간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올해 연도에 안분계산도 직전과세기간으로 안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일단 요렇게 여기 아예 해놨는데 여기에요, 여러분들. 일단 여기 되시죠? 7월 달부터 9월 우리 지금 요거잖아요, 여러분들. 공통 겸용사업자 매입했으니까 공통매입세가 안분이죠. 안분계산 겸용사업자니까 되셨나요? 그리고 원래 산식은 당해과세 기간에 공급가액 기준을 써요, 원래는. 자, 그리고 우리 5천만 원에 공통매입 했었죠, 금액을요. 되셨나요? 그런데 조심하실 게 여기에 총 공급가액 있죠. 원래는 여기에 단기에 3개월치 와야 되잖아요. 단기 예정신고 기간에 총 공급가액 와야죠. 원래는. 예. 근데 지금은 우리가 공통사용제와의 처분의 안분을 먼저 했었을 거라고요. 처분의 안분. 그죠? 처분의 안분을 먼저 했으니까 요 매입의 안분도 전기 거 쓰라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기 과세기간 거. 그럼 요거잖아요, 여러분들. 뭐냐면 어디? 여기. 원래는 얘 써야 되죠, 얘. 지금 매입의 안분이고 2기 때 했으니까 원래 얘를 쓰는 게 맞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처분의 안분을 9월 얘는 이 7월 14일 날 했어도 얘는 다음 연도 1월 25일 날 하는 거고, 안분을. 맞죠? 근데 우리가 9월 28일 날 얘는 공통사용자 바로 처분했잖아요. 동일과세 기간에. 근데 얘는 단기에 6개월치가 안 나오죠? 맞죠? 그러니까 얘는 1기 과세기간비를 썼을 거란 말이에요. 1기 과세기간. 이게 직전과세기간 쓰는 거니까 공통사용자와의 처분은. 맞죠? 그러면 동일과세기간에 매입하고 처분한 거잖아요. 실제로는 매입이 먼저지만 여러분 처분의 안분을 먼저 한다니까요. 처분의 안분은 9월 28일에 하는 거고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은 1월 25일 날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처분의 비율과 매입세 공제 비율은 같아야 된다니까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처분의 안분을 직전과세기간 얘 쓰겠죠. 합계 직전과세기간 6개월치 얘 쓸 거란 말이에요. 파란색 쓸 거니까 예외적으로 매입의 안분도 요 얘로 해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얘로 해라.
이해되시겠나요? 무슨 말인지? 원래는 요걸 빨간색으로 해야 되지만 지금 동일과세 기간에 매입 처분한 거고 처분한 분은 직접 6개월치 했을 거니까 예외적으로 매입의 안분도 직접 6개월치 하는 거예요. 아이 오케이? 이해되시죠? 요거 그 뜻이야 그 뜻. 네. 그럼 계산하시면 얘가 총 공급가액이 직전 6개월치가 7억 8천 나올 거예요. 총공급이. 그다음 면세 공급이 예구. 요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나요? 왜냐하면 처분의 한분을 56.41%로 했을 거니까. 맞죠? 그러면 우리가 매입의 면세 비율이니까 56.41이면 과세 비율이 한 43% 나오죠. 과세 비율이 43% 나오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처분의 한분은 43%로 여러분들 과표 계산했겠죠? 그럼 매입세 공제도 43%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올해 연도에 매입한 3개월치를 우리가 43%로 여러분들 매입세 공제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면세 비율이 56%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시는데 과세 비율 바꿔보세요, 한번.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9월 14일 날, 9월 28일 날 기계 처분할 때는 직전 과세 기간에 43. 몇 %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매입의 한분 매입세 공제도 43.5%로 공제받는 게 맞죠? 이해되시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예. 자,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인데 지금 뭐냐면 매입 쪽이잖아요, 여러분들. 예. 자,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 이렇게. 7월 14일 날 불공. 그리고 여기 이거 거시는 거예요. 공통매입세가 안분계산 이렇게 거시는 거예요. 공통매입세 안분계산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게 있어요. 아시죠? 별도한 거 없으면 불공 거시고 얘 거시는 겁니다요. 아시죠? 그리고 세무일금 가끔씩 분계는 생략한다라고 줘요. 그럼 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분계는. 0번 누르시거나 안 하셔도 됩니다. 문제에서 분계는 생략한다, 하단에 분계는 생략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나요? 요렇게. 오케이? 아셨죠? 되셨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안분 계산을 별도로 하는 거예요. 아까 했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에서. 되시겠죠? 자,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고 숙제 좀 낼게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 올려놓겠습니다. 아까 그 사이트로 가시면 돼요. 전산세무 1급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자, 어디냐면은 꼭 질문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379페이지. (379페이지) 이론도 중요하기 때문에 1번 379페이지 1번. 네, 그리고 380페이지 3번. 그 다음에 381페이지 5번, 6번, 7번. 그 다음에 382페이지 8번, 9번. 8번, 10번. 죄송해요. 8번, 10번. 자, 그리고 383페이지 11번, 12번. 자, 그리고 384페이지. 요건 계산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해볼게, 내일. 2번, 3번, 4번. 일단, 요렇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셨죠?